몸에 좋은 토마토는 이렇게 먹어야 했네요. 먹기만 해도 염증이 줄어드는 토마토 요리 모음집을 준비했어요. 꼭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깨끗이 세척한 대추 방울토마토 800g 준비했어요. 절반은 껍질 벗겨 부드럽게, 절반은 껍질까지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방울토마토는 끝부분에 칼집을 한 번만 내주세요. 보통 10십자로 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껍질이 술술 잘 벗겨져요. 절임에 쓰는 토마토는 단맛이 나는 스테비아 토마토보다 단맛이 적은 일반 방울토마토나 대추 방울토마토가 좋아요. 토마토가 잠길 정도의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손질한 방울토마토 넣어 1분만 기다려 줄게요. 겉껍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건져서 바로 찬물에 담가줍니다. 이제 방울토마토 껍질을 벗겨주세요. 토마토 양이 많으면 뜨거운 물에 1분 이상 담가야 껍질이 잘 벗겨져요. 양파 반개, 입자 있게 다져서 토마토에 넣어주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큰술, 매실청 3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매실청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매실청이 없는 분들은 레몬즙과 올리고당으로 대체하세요. 완성된 마리네이드는 유리병에 담으면 선물용으로 좋고 집에서 먹을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일주일 내로 드시면 돼요. 이건 바로 먹는 것보다 하루 이틀 냉장 숙성하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사이에 생토마토 절임 알려드릴게요. 방울토마토 400g 분량 절반으로 썰어줍니다. 방울토마토가 없다면 큰 토마토로 만들어도 되는데 놀랍게도 작은 방울토마토의 영양가가 더 높다고 해요. 껍질 비율이 높은 방울토마토에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혈액순환에 더 좋다고 합니다. 양파 반개, 굵게 다져서 토마토에 넣어주고 샐러리 1개, 쫑쫑 썰어 넣어주면 향이 너무 좋아요. 없다면 생허브나 허브가루 넣으셔도 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큰술, 레몬즙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넣고 고루 잘 섞어줍니다. 생토마토 절임은 최소 상온에서 1시간 이상 두고 드세요. 소스가 들어가 간이 배면서 채소가 적당히 나와 어우러지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짠! 맛있는 토마토 절임 2가지 완성이에요. 껍질 벗긴 것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와, 입안에서 새콤달콤한 즙이 팡팡 터지는 게 너무 시원하고 맛있네요. 토마토와 매실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해서 술술 넘어가요. 이번엔 2번째로 만든 생토마토 절임 먹어볼게요. 첫 번째보다 덜 달고 깔끔하고 가벼운 맛이에요. 샐러리가 들어가 향이 좋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해줘서 정말 맛있습니다. 천연 항암제 토마토는 무조건 많이 사와서 2가지 방법으로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깨끗이 세척한 오이 2개, 토마토 2개, 적양파 1개, 파프리카 1개 준비했어요. 오이는 쓴맛 나는 끝부분을 제거하고 길게 4등분 한 다음 수저로 떠먹기 좋게 쫑쫑 썰어줍니다. 샐러드에 물 생기는 게 싫다면 고기 집게를 거꾸로 잡아서 오이씨를 파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 두고 먹어도 물이 덜 생겨요. 토마토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줍니다. 큰 토마토가 없다면 방울토마토로 대체하셔도 돼요. 토마토 씨 부분에는 감칠맛이 많이 나는 글루탐산이 풍부하니 제거하지 말고 다 넣어주세요. 적양파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생으로 먹을 때는 흰 양파보다 매운맛이 덜해요. 없다면 흰 양파 사용하셔도 돼요. 단맛 나는 파프리카도 잘게 쫑쫑 썰어주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큰술, 레몬즙 3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넣고 고루 잘 버무려 줍니다. 쉬라즈 샐러드는 이란에서 만들어진 요리예요. 식사 때마다 곁들여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인에게 좋고 열을 가하지 않아 비타민과 미네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밀폐 용기에 담아 최소 1시간 냉장 숙성, 최대 5일 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짠! 상큼한 쉬라즈 샐러드 완성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와, 아삭한 오이와 감칠맛 있는 토마토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달거나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고 상큼하니 자꾸만 손이 가는 맛입니다. 어린잎 채소 위에 쉬라즈 샐러드와 채소를 부어주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바삭하게 구운 잡곡빵 위에 으깬 아보카도 발라주고 그 위에 쉬라즈 샐러드 듬뿍 올려주세요. 삶은 계란까지 곁들이면 브런치 카페 부럽지 않은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오이와 토마토로 쉽고 맛있는 샐러드 만들어 드셔보세요. 퀵 오트밀 4큰술에 물 8큰술 넣고 오트밀이 잘 불려지도록 수저로 잘 섞어줍니다. 이제 랩을 씌워줄게요. 랩을 완전히 씌우지 않으면 따로 구멍 내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만 돌려줄게요. 사이에 토마토 1개, 떠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줍니다. 토마토 씨는 제거하지 마세요. 여기에 감칠맛이 많이 나는 글루탐산이 풍부하거든요. 질척거린다고 따로 볶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파 4분의 1개, 잘게 쫑쫑 썰어주고 부추 약간 썰어줍니다. 토마토와 부추는 맛과 영양면에서 조합이 훌륭한데요. 없다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오트밀 밥도 완성됐어요. 그대로 두면 굳어서 덩어리지니 뜨거울 때 가볍게 한번 섞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오일 3큰술 넣고 중불로 켜주세요. 썰어둔 대파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다가 한쪽으로 밀어주고 계란 2개, 소금 약간 넣어서 스크램블 해줄게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이제 강불로 올리고 썰어둔 토마토와 오트밀 밥을 넣어주세요. 오트밀이 토마토 채즙을 싹 흡수해서 질척이지 않아요. 따로 전분물을 풀거나 팬을 2번 쓰지 않아도 돼서 기름 양도 줄이고 정말 좋아요. 이제 간을 해줄게요. 한쪽으로 몰아주고 진간장 1큰술, 굴소스 3분의 2큰술 넣어줍니다. 간장이 살짝 말라붙으면 썰어둔 부추 넣고 전체적으로 고루 섞어주세요. 불을 끄고 기호에 따라 후춧가루 약간, 참기름 1큰술 넣고 잘 섞어주면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토마토 달걀 볶음밥 완성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와, 토마토의 감칠맛과 계란의 고소한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부추를 넣었더니 느끼하지도 않고 맛과 향이 훨씬 더 풍부해졌어요. 다 먹을 때까지 물 생기지 않고 보슬보슬한 토마토 달걀 볶음밥 꼭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깨끗이 세척 후 꼭지 제거한 토마토 15개, 양파 2개 준비했어요. 적당한 크기로 대충 썰어줍니다. 토마토 껍질이 걸리적거린다고 벗기는 분들 많은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할 거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캔닝에 양파를 넣으면 감칠맛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 독성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줘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양이 많아서 2~3번에 나눠 갈았는데요. 뭉근하게 익힐 거라 곱게 갈 필요 없어요. 냄비에 부어주고 강불로 끓여줄게요. 토마토가 기특한 것은 열에 강하다는 건데요. 토마토를 조리하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라이코펜이 증가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4%, 30분 가열하면 무려 35%까지 증가해요. 이제 토마토 익혀 먹어야겠죠? 토마토가 끓기 시작했는데요. 중약불로 낮춰서 은근하게 30분간 끓여줄게요. 눌지 않게 잘 저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이에 유리병 열탕 소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냄비 바닥에 행주를 깔고 찬물을 자박하게 부어 병을 거꾸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병끼리 부딪히지 않아요. 이제 강불로 켜주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뜨거운 병은 절대 찬물에 식히면 안 돼요. 그대로 꺼내 채반을 거꾸로 세워 물기가 날아가면 바로 사용하세요. 사이에 양파 토마토 캔닝도 잘 졸여졌어요. 마무리로 소금 약간 넣고 섞어줍니다. 캔닝이 뜨거울 때 바로 유리병에 80% 담아줄게요. 오랫동안 상온에 두고 먹으려면 꼭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야 변질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뜨거울 때 뚜껑을 꼭 닫고 뒤집어서 하루 동안 그대로 두면 진공 상태가 되는데요. 다음 날부터 똑바로 놓고 보관하면 상온에서 1년간 드실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해서 최대한 빨리 드셔야 하니 빨리 못 드시는 분들은 작은 병에 담는 것도 방법이에요. 천연 항암제 양파 토마토 캔닝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가장 순수하게 먹는 건데요. 그릇에 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넣어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9배나 높아져요. 한 입 먹어보면 시지 않은 토마토 캔닝에 약간의 소금과 오일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감칠맛이 나네요. 양파 맛은 거의 나지 않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토마토 스프 맛이에요. 두 번째는 꿀을 조금 추가해보세요. 온도차가 큰 환절기 때는 쉽게 감기에 걸리는데요. 캔닝에 꿀을 섞어 먹으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줘요. 세 번째는 비빔밥이에요. 토마토 캔닝에 고추장을 섞어주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저당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귀리밥에 알록달록 싱싱한 채소와 기름기 적은 다진 고기, 토마토 고추장 소스를 뿌려주세요. 넉넉히 넣어도 전혀 짜지 않아요. 참기름 살짝, 통깨 솔솔 뿌려서 야무지게 싹싹 비벼줄게요. 한 입 먹어보면 와, 짜지 않고 감칠맛이 가득한 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토마토 고추장 소스에 다진 마늘, 식초만 넣고 잘 저어주세요. 브로콜리를 찍어도 맛있고 나물을 무쳐도 맛있는 저당 초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돌나물에 넣어서 무치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새콤달콤 맛있어서 한 접시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몸에 좋은 토마토와 양파로 캔닝 만들어서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보세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12개 준비했어요. 베이킹소다 약간, 물 살짝 넣어 뽀득뽀득 문질러주고 토마토가 잠기게끔 넉넉히 물 부어서 5분간 담가줄게요. 이제 가볍게 헹궈주고 칼끝으로 꼭지를 제거한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죠. 오늘 토마토 요리 만들기 진짜 쉬우니 꼭 따라해보세요. 토마토는 적당한 크기로 대충 썰어줍니다. 토마토 캔닝 만들 때 껍질이 걸리적거린다고 벗기는 분들 많은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할 거예요. 썰어준 토마토는 믹서기 또는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은근하게 익힐 거라 곱게 갈 필요 없어요. 이제 강불로 끓여줄게요. 토마토가 기특한 것은 열에 강하다는 건데요. 토마토를 조리하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라이코펜이 증가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4%, 30분 가열하면 무려 35%까지 증가해요. 이제 토마토 익혀 먹어야겠죠? 토마토가 끓기 시작했는데요. 중약불로 낮춰서 은근하게 30분 끓여줄게요. 30분 동안 끓인 모습이에요. 여기에 감칠맛과 단맛을 올려줄 소금 약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9배나 높아지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짜는 순수한 기름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통증 완화, 노화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네요.
뜨거울 때 유리병에 담아줄게요. 오랫동안 상온에 두고 먹으려면 꼭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야 변질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뜨거울 때 뚜껑을 닫고 뒤집어서 하루 동안 그대로 두면 진공 상태가 되는데요. 다음 날부터 똑바로 놓고 보관하면 상온에서 1년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천연 항암제 토마토 캔닝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가장 순수하게 먹는 건데요. 그릇에 담고 한 입 먹어보면 진한 토마토 맛에 약간의 소금과 오일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감칠맛이 나네요. 아침 공복에 한 그릇씩 먹기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카레인데요. 냄비에 토마토 캔닝 넣고 약간의 물 추가, 카레가루 풀어서 끓여줍니다. 카레 끓일 때 야채 익히느라 시간 많이 걸리셨죠? 이렇게 만들면 5분 만에 초간단 토마토 카레가 완성됩니다. 와,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 세 번째는 양념으로 활용하세요. 토마토 캔닝 한 국자에 고추장을 조금 섞어주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저당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밥에 각종 야채와 기름기 적은 고기 약간, 토마토 고추장 소스를 뿌려주세요. 참기름 살짝 넣고 야무지게 싹싹 비벼줍니다. 한 입 먹어보면 짜지 않은데 감칠맛이 있는 게 너무 맛있네요. 몸에 좋은 토마토 무조건 많이 사와서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만나요. 안녕!